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 미장원 김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계속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근심의 벽을 타고 열심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은 0.69%, 나스닥 0.83%, 다우지수 0.43%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약해진 측면은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종목들은 역시 개별 주식들이 다 3% 이상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확실히 눈에 띄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93%까지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저희가 100%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예상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성공적으로 잡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바닥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베어 캠프 그러니까 곰들이 항복을 안 했나 봅니다.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AI의 최근 질주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또 기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아주 강한데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 약세장에서 간간히 나올 수 있는 강한 랠리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월간 쪽집게로 불리는 마이크 윌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나 매크로 쪽을 볼 수 있고 그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의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약세로 가고 있고 통계나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뭔가 약세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세장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물가가 5%를 넘어가고서 경제 침체가 안 온 적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베어마켓에 대한 어떤 그 의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데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펀더멘탈, 매크로 데이터 같은 거죠. 그리고 생산 판매 뭐 이런 거고 한쪽은 이제 금리인데 금리 쪽에서 지금 배팅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금리 쪽으로 좀 가볼까요? 어제 CPI가 전년 대비 이렇게 뭐 우리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에너지하고 식품 제외한 코어 CPI는 아직도 높아요. 주택가격 지수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그 예상치의 4.1%에 근접한 4% 수준으로 CPI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4.9% 수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물가가 성공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CPI에 비해서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일부 의견으로는 이번 6월에만 인상 안 하고 다음 금리 발표 때는 또다시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무튼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통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5%를 넘으면 반드시 경제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오를 때가 아니라 물가가 잡힐 때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시장의 침체가 크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물가가 잡혀가면서 이제 뭔가 수요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경제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뭔가 어떠한 트리거가 나왔을 때 뭔가 시장이 이제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한 번에 꺾일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투자를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중점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CPI는 4.0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코어 CPI가 5.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갈까? 이번에는 이제 91% 사람들이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좀 까보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이 지금 올라간다는 생각들이 여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계속 이제 뭐 요번에만 뭐 동결하고 또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에너지를 뺀 코어 CPI 뭐 5.3%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 유가도 좀 오래간만에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3%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약 일주일 동안 유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고 그간 유가의 하락 기조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우선은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현재 경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아까 계속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강세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랑 구리 가격만 봐도 사실은 뭔가 좀 강세장이라고 보기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강세장이 왔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강세장이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세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일 거고 경제나 지난 이제 수십 년간의 주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유가랑 구리가 꺾이고 있으니 뭔가 경제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게 여전히 큰 상황이라서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제 쪽에서는 볼 수 있겠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배런스라고 경제 잡지사가 있는데 배런스나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경제 잡지사 표지를 보면은 그 시장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이제 지난 이제 표지들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배런스에서 이제 디스마켓 헤지 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무릎 구간이다. 이제 불장의 무릎 구간이니까 사라 약간 이런 취지로 표지가 나왔었는데 항상 이렇게 표지가 나오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 잡지사에서는 항상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만을 다루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주가라든지 이런 거에 바닥하고 고점을 반대로 예측을 굉장히 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배런스에서 그런 표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매크로 단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마이크로 기업 단위로 좀 가보자고요. AMD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근데 AMD 뉴스를 보니까 AMD에서 새로운 AI 칩을 지금 이제 앞으로 팔기 시작할 거다. 엔비디아의 이제 시장 아성에 지금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는데 AMD 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AMD에서 새로운 AI 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발표를 했음에도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번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너무 큰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AMD도 워낙 그간에 가파르게 상승을 잘해줬고 조정 없이 계속해서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좀 이제 종목들 간의 수건 돌리기처럼 이게 A 종목 갔으면 다음날 B 종목 가고 B 종목 가면 C 종목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제 뭔가 AMD의 하락세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어제 또 올랐습니다. 13일째인가요? 계속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 우리가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GM하고 포드도 결국 현재 관점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제히 테슬라, GM, 포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심리가 꺾이거나 트리거에 해당하는 악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테슬라의 경우에는 좀 주가가 꽤 과열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매매하실 때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익스트림 지금 어떻게 볼까요? 그리드 쪽, 탐욕 쪽으로 지금 시계가 많이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그 강관우 대표님이 종종 언급하시던 탐욕 지수를 좀 이제 지표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은 CNN의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은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탐욕 지수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꽤나 유의미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언급해 주실 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탐욕 지수가 지금 현재 좀 역사적으로 꽤나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정도 부근에 와 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역대급인 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수준이고 AI에 대한 검색량이나 관심도가 지난 불장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AI 테마에 열광하고 미국 주식의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불장보다도 더 열기는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탐욕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에 여전히 주가가 여지없이 이제 주가 고점을 찍고 단기든 중장기든 이제 하락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탐욕 지수가 좀 슬슬 이제 고점을 찍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여기서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제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코로나 이후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강세장이다 이렇게 밸런스에서도 언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뭔가 심리가 너무 뜨겁지 않나. 뭔가 이제 2분기에 이익 전망치 발표 예정치를 보면은 뭔가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로 가장 크게 이제 꺾이려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주가가 너무 크게 심리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탐욕 지수가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제가 기술적으로 보니까 RSI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70을 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은 증시 상승에도 여전히 큰 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둘 다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BNB가 4%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악재의 BNB, 바이낸스 코인이 너무 지나치게 하락했었기도 했고, 쇼 포지션 물량도 너무 급격하게 몰렸던 상황이라서 반발 매수세와 함께 쇼스키즈 현상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또한 약보합세에 머무르면서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상황이고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전일 8% 이상 급등했다가 한 번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제 갈 만큼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당분간 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비테크 같은 종목이 리플인데 리플에서 수급이 꺾이면 사실 시장의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증거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하루인베스트라는 가상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가 갑자기 하루 만에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이렇게 뭔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이제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인데 정말 하루 만에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상황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중에서 이제 그래도 꽤나 입지에 있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커뮤니티를 닫아버리고 이런 바람에 업비트나 코인원 이런 주요 거래소에서 이제 지금 하루인베스트 관련한 뭐 입출금을 아예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바이낸스 코인이 급락한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너무 강한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거기다가 매도 심리를 더 강화하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런 이슈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악재는 다 발생을 하지 가격이 오를 때 악재가 발생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